안녕하세요. 닥터 까막눈입니다.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암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할 때 꼭 확인하는 게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마음 상태를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마음 상태로 제게 오시는데,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가지고 제게 찾아오십니다. 부정은 이런 거죠. 내가 암이라니 믿을 수 없어. 아마 오진했을 거야. 이렇게 이러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한 두세 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나서도 제게 오셔가지고 이거 진단 맞냐라고 확인하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 상태는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분노는 이런 겁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암에 걸릴 이유도 없는데 왜 내가 암이냐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타협도 요구하십니다. 내가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여기서 치료 잘 받으면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만 살게 해달라 이렇게 타협을 요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존율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울증에 빠져서 아예 그냥 우울감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협상하자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받아들인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받았던 진료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수용의 상태,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약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나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음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오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암세포를 더욱더 자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한 호르몬이 나와야 암세포가 억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평안한 호르몬이 나오려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담담해져야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나는 그 나무가 열매 맺고 꽃 피는 것은 볼 수 없겠지만 내 손주들은 꽃 피는 것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암 말기 환자분이. 그리고 몇 번의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 잊어버렸는데 몇 년 지나니까 택배가 하나 왔는데 택배 안에 못생긴 사과 하나 딸랑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크도 안 해요. 아주 작은 사과인데 그리고 먹기도 뭐할 만큼 작고 이상하게 생긴 사과 하나 올려놨더니, 일반 사과였으면 한 2, 3주 지나면 썩어버릴 건데 썩지 않고 조금씩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마르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그 나무가, 그렇게 심었던 나무가 열매 맺으니까 그걸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마도 처음이나 한 두 번째 열린 열매를 제게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담담히 수용하신 분들이 회복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차를 참 좋아하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제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더 볼 수 있을까요? 보름달 안에서 아내와 차 한잔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좋습니다. 이분은 차를 너무 좋아하셔서 빨리 조기 은퇴하시고 집 주변에다가 차나무를 심어가지고 차를 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보름달 안에서 몇 번의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분 딱 질문 받았을 때 떠오르는 예전에 읽었던 책 마지막 잎새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도 그러죠. 이제 희망을 줬을 때 그분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 책의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 잎새 읽어 아시죠? 몇 번의 차를 마실 수 있을지, 몇 번의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지는 선생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먹으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남편이 치매이셨고요. 남편 치매를 치료하다가 이제 나도 검사 한번 해줘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였습니다. 참 서글프죠. 남편은 치매이시고 돌봐야 되는 사모님이 암이셨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고 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암 환자여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담담히 암이나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한 분, 몇 분을 예를 들자 그러면 어제 고창 보리밭에 다녀왔습니다. 그 보리밭에서 보리밭이라는 그 가곡 노래를 불렀대요. 당신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하고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좋았고요. 어떤 분은 유튜브 보고 춤을 따라서 막 춤을 췄대요. 가부장적인 집에 시집살이에 가서 살아가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억지로 참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유방암 말기 진단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의 눈치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이제 막 춤추면서 살래. 근데 이런 분들이 안 돌아가십니다.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신 분들이 오히려 암을 이겨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분은 이런 상황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이 기적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의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환자분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 확인해 드리고요. 혹은 부정과 분노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빨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점검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고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이고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어떤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남길까 삶도 정리도 하고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사과나무도 심어보고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더 강건하고 오래 생존하실 수 있는 생존 확률이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치료 비결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까막눈이었습니다.